청구권의 혼술입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또 오늘도 어제 토요일 날 광화문 또 국회 서초동 대규모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국 사태의 뒤끝이 후유증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미묘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지금 정가에서는 특히 이너서클, 정권의 이너서클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과 전망들에 제가 정치부 기자 한 30년을 하면서 겪었던 이 경험, 또 그런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돌아가는 움직임, 이런 것을 좀 종합을 해서 저는 오늘 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보였던 혼란한 행태를 한번 술술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유시민 씨가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때 조국 구하기에 온몸을 다 던졌죠. 온몸을 다 던졌습니다. 던져서 제일 처음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표창장, 조국 딸 표창장 그것을 좀 위임한 걸 해달라.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급박을 했죠. 그 다음에 검찰을 겨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들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검찰 악당이 주인공 조국을 제압하지 못하니까는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또 부인 정경심 씨가,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씨가 이 PC를, 동양대 PC를 반출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확보다. 이런 옳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했었죠. 또 알릴레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알릴레오에 정경심 씨의 재산 관리인을 출연을 시키고, 거기서 또 KBS가 검찰의 자료를 흘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 알릴레오에서 다른 초론자들과 함께 초론자 패널들이 나와서 검찰이 KBS 여기자를 좋아해서 어떤 정보 같은 걸 술술 흘린다. 이러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그것을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온몸을 바쳐서 조국 구하기를 했는데, 결국 아직 유시민 씨가 말한 부분 중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뭐냐면은 정경심 씨를 두둔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검찰에서 정경심 씨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발부하지 않을 확률이 0%다. 그러니까 구속 안 될 확률이 0%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경심 씨는 계속 이 재판, 그러니까 검찰 수사 재판 다 놓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아직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결국 유시민의 조국 구하기는 무위로 끝났죠. 어쨌든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장관에서 조국 씨가 사퇴를 하고, 또 그 여파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로 끝났는데, 정가에서 나오는 분석은 조국도 타격을 입고 문재인 정권도 타격을 입었지만은 유시민은 얻을 건 다 얻었다. 확보한 게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시민 씨가 조국 지키기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는 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과 관련해서는 검찰을 압박했죠.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압박을 했는데, 이번엔 법원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옹호 지키기 대상자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삼았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조국 지키기 실패하고 딱 담당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에서 그 선거법상 벌금 300만 원 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형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 형이면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게 되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유시민 이사장은 최근 어떤 한 강연에서
이재명의 항소심이 황당하다. 300만 원 그 벌금 선고한 게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황당하다. 그러면서 저는 대법원 가서 파기돼서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또 이재명 구하기에 또 적극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지사 재판이 진행될 동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본인의 그 존재감을 부각을 시킬 겁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유시민이 구하기에 나섰던 조국, 그리고 또 지금부터 구하기에 나서려고 하는 이재명, 이 두 사람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은 두 사람 다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지금 그 범여권에서 그동안 여러 명의 대권 주자들이 있었지만 차고 넘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은 지금은 한 명 한 명, 안희정 이렇게 뭐 김경수 조금씩 이렇게 좀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유력한 대권 주자였는데 다만 이 두 사람 모두 같은 점은 또 있습니다. 검찰 또 법원 결정에 따라서 자기 대권 주자 반열에서 낙마할 가능성이 큰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로서는 그렇죠.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습니다. 조국은 아직 검찰 수사, 뭐 법원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지사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 대권 주자 대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시민 씨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죠. 두 사람에 대해서 조국과 이재명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비호를 하면은 두 사람의 지지자들도 유시민에 대해서 호응을 하겠죠. 유시민을 호응을 하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빠져버리면은 그 지지표는 유시민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과 이재명의 다른 점이 있죠. 뭐냐면은 조국은 이른바 친문이고 이재명은 비문입니다. 친문재인, 비문재인.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PK 부산 경남 지역 동향이죠. 그래서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처럼 조국도 하기에 따라서는 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특히 PK 후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 쪽으로 가고 있었죠.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비문입니다. 지난번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격한 싸움을 벌였죠. 그래서 해경궁 김씨 논란까지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확실한 비문인데 유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국 사태에서 조국에게 몸을 던져서 막 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국이 갖고 있는 친문 지도자들 상당수를 흡수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을 막 보호를 하고 또 몸을 던져서 구하려고 한다면은 비문 지지자도 일부지만은 이재명이 낙마를 하게 되면은 유시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이 뭐 음모론 같지만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여권 내부에 어떤 권력 암투설이 있었었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사실 그런 일이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어제 뭐 이런 비슷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해석을 내놨고 일단 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유시민이 조국을 수호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조국 몰락의 1등 공신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국을 옹호를 하면서 조국이 몰락을 하면은 그 표가 그 지지층을 내가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국을 몰락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수단들을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예를 든 것은 이런 거죠. 뭐 증거 인멸을 증거 보존으로 둔갑하려고 했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엄청난 지탄을 받았죠. 그것은 결국은 옹호한 게 아니고 조국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또 KBS 여기자 성희롱 방송, 뭐 본인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성희롱까지 나온 거, 이런 것은 여론 자체, 조국에 대한 우호 여론도 등을 돌리게 만든 결과를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전부 다 계산된 그 행동이었다는 것이 이 하태경 의원의 판단이고, 아마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옹호를 할수록 국민 여론만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시민이 본인이 나서서 자충우돌식으로 두 사람을 옹호를 하면은, 옹호하면 할수록 두 사람에 대한 여론이 나빠져서 그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쇠락을 하고, 그 반사 효과는 유시민이 노리는 구도, 이것을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거기 상당수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뿐이 아니고 여의도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인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 좀 황당한 소설이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권력 주변에서는 자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혁신 때문에, 유시민의 그런 혁신 때문에 조국, 이재명 지지자 모두에게 욕만 먹고 구애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모른다고 봅니다. 유시민 씨의 그 전략적 사고가 지금 겨우 첫 단계에 들어갔을 뿐이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모릅니다. 가령 그러니까 노림수가 그 끝이 어딘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유시민 씨가 JTBC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JTBC. 본인이 하는 알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욕을 엄청 먹은 곳이 JTBC다. 제가 보기에는 JTBC의 보도가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언론사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JTBC가 조국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조국을 옹호하지 않고 조국을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 JTBC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게이트에서 뭐 태블릿 PC 이런 보도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그 상당한 부분을 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탄생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친문 매체를 유시민 씨가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 지지율 폭락 그 추세와 맞물려서 일종의 차별화를 하면서 유시민만의 또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구상은 아닐까, 그렇게 송국권의 혼술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